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 9월 13일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종료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5단계 조치 시행 때와 달리 중심 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롯한 모임과 행사의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과 마트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항공기를 제외한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정원의 50% 이내에서만 예매할 수 있도록 권고됩니다. 헬스장과 태권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0인 이내 인원만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만 약 13만 곳의 영업이 중단되고 약 46만 곳에서는 영업시간이나 인원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수록 지역 곳곳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던 인천마저도 요양원 집단 감염으로 8월 이후 최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역시 7일 SNS를 통해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일 오전 10시 기준 인천과 부천, 김포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인천 20명, 김포 12명, 부천 11명 등 모두 43명. 병원과 학원 등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도 강화됐는데요. 과연 확산세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확산세가 상당히 빨라서 우려스러운데요. 이번 이 3차 대유행과 지난 1, 2차 대유행 때와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비교를 해주시지요? 네, 우선 겨울이어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증가해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그런 겨울철이 특징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공간을 공유해서 전파력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의 이런 확산이 지금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무증상 감염이 젊은 층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아마 이런 이번에 대유행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일반 관리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등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기존 2단계에서 격상이 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확산세 감소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2.5단계로 이제 격상을 하면서 9시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 생활이 많이 자제가 됐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처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 이용시설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일부 모임을 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한 전파력 억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금방 1, 2주 내에 효과를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학교나 군대, 학원같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나오는 경우를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신데 참 요즘 시기적으로 뭐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연말 연시 모임 때문에 사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병상 부족 문제도 우려됩니다. 이 대유행 때마다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고리가 가족 감염과 사회 전반 감염을 통해서 요양원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고령자에게 감염이 되고 이것이 곧 중환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이나 일반 병상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를 초기에 확진을 해서 찾아내서 격리를 시켜야지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전체적인 선제 검사라든지 항체 치료제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확충을 해서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좀 힘들더라도 연말 모임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립지 후보지 지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장정민, 옹진 군수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는데요. 특별위원회가 난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 부지를 당과 인천시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중 9개 지역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매립지 특별위원회는 호종식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정민, 옹진 군수를 포함한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전문가 등 10인 이하로 구성될 방침입니다. 위원장을 맡을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의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각지를 어디다 매립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최적지를 좀 더 찾겠다는 거죠. 대신에 인천시가 발표한 그 영역 결과를 토대로 군구에서 제시한 곳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고 뭐 2군데 있을 수 있고 3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군데를 저희들이 어디가 최적지인지 좀 더 우리가 논의를 거쳐 찾아보자는 거죠. 옹진군 영흥도를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한 데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장정민, 옹진 군수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군구가 머리를 맞댄다면 환경정의가 실현되는 최적의 매립지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식 농성도 중단했습니다. 비록 일련의 시행착오와 갈등은 있었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뜻이 같기에 옹진군은 그 선두에 서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광역 소각장 부지도 시의 제시안과 군구의 제시안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논의 일정과 최종 시안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기초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실국장 영상회의에서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기초단체장들이 연수구 자원순환센터 공동 이용을 제안했다며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환경정책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수, 구청장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과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쓰레기 자체 매립지 후보지와 광역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법적 다툼과 국방부의 입장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던 김포 철책 제거 사업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빠르면 내년 안에 실제로 철책이 제거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오늘은 김포 남해인의 철책 제거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사실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08년 합참 승인 아래 군부대와 철책 제거를 위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구간이 서울과 김포의 경계 구간부터 일산대교까지 9.7km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 김포대교 쪽 1.3km 구간은 실제로 4년 뒤인 2012년에 철책이 우선 철거되기도 했죠.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8.4km 구간의 철책은 곧바로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책 제거 후에 설치될 감시 장비가 국방부의 기준에 못 미치면서 김포시와 계약 업체 간의 소송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네. 이후 소송이 길어지고 국방부의 입장이 법적 다툼 이후에 일괄 제거하겠다 이렇게 바뀌면서 소송과 관련 없는 구간까지도 함께 난항을 겪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이렇게 관련 없는 구간은 사업이 우선 추진될 법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요구들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또다시 정치권에서 현안으로 또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철책 제거 문제는 시민 수건이기 때문에 정치권과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올해 철책 제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적인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철책 제거 작업을 추진해달라면서 김포시와 군 당국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0월 국감 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또 되기도 했었고요. 국방부 역시 소송과 관련 없는 구간을 우선 철거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고 네. 국방개혁 2.0 사업의 일환으로 2단계 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단계 철책 철거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네,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죠. 기존에 철거한 1.3km를 뺀 한강 구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구간 16.5km에서 앞서 소송으로 문제가 된 8.4k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8.1km 구간입니다. 네. 여기에 반대편을 보실까요? 초지대교 남단에서 안암도 유수지까지 5.8km 구간, 역시 2단계 철책 철거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구간은 감시 장비 설치는 국방부가 담당을 하고 철책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사업은 김포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구간의 철책 철거와 향후 복원을 위해서 올해 말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5월쯤이면 본격적인 철거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쯤이면 해당 구간은 철책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책이 사라지면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한강 하구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김포시 계획도 있겠죠? 네, 일단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이 구간을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우선 산책로처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대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벨트, 그러니까 아라마리나에서 시작을 해서 전류리를 거쳐서 애기봉까지 이르는 북부권 관광 벨트와 연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철책이 제거가 되고 나면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예정이고요.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구간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 개발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 구간 없이는 사실 김포시의 계획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법적 진행 상황을 포함해서 철책 제거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중장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비대면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도내 거주 중인 중장년이면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본정보 등록과 이력서 작성을 거쳐 입사 지원하면 됩니다.